속이 시원하게 가슴이 뻥 뚫리게 할 말은 하는 기자, MBC 조승원 기자와 함께하는 코너죠. 조승원의 코너킥. 조승원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코너킥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 문제 짚어주신다고요? 예, 뭐 작년부터 계속 지적이 된 그런 문제인데 예. 딱히 지금 해결책이 안 보이는, 그래서 더 답답하기만 한 그런 주제인데요. 네. 코로나 양극화, 코로나 불평등 문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양극화, 불평등 참 가슴 아프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주제인데요. 요즘 보면 경기 자체는 살아나고 수출도 막 증가하고 있고 내수 뭐 소비 폭발, 또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 3% 중반대 가능, 뭐 이런 보도들 계속 나오고 예. 있던데요. 아마 오늘 뭐 날씨 좋아서 나들이 가신 분들도 많을 거고, 또 오늘 어린이날이어서 쇼핑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렇죠. 요즘 보면은 그 백화점이나 마트 주차장 입구 보면 차들이 그냥 길게 들어선 거, 이런 거 보신 분들 많을 건데, 명품 샵도 뭐 줄 서서 기다리던데요. 그만큼 지금 소비가 지금 살아났다는 건데, 뭐 사실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폭발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산업통상부 자료를 보면 3월 그 유통업체 매출 동향이요. 네.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 18.5%가 급증을 했는데, 네. 이게 그 중에서도 지금 백화점, 마트, 편의점 같은 오프라인 매장 있잖아요. 네. 여기는 21.7%가 늘어가지고 10년 만에 지금 최대 증가폭이라 그래요. 어허. 그리고 특히 백화점이요. 이게 예. 3월에 주요 백화점 매출이 77.6%가 늘었는데, 우와. 이게 얼마나 크게 는 거냐면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할 때 3월 백화점 판매는 1996년 통계 작성 이후에 최대 증가율.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뭐 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 9조 3천억이었죠. 네. LG전자도 1조 5천억으로 지금 사상 최고를 찍었고요. 그래서 요즘 신문 보면 보복 소비 뭐 이런 단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런 수치, 또 뭐 이런 기사들만 보면 우리나라 경기가 지금 살아나서 참 다행이다 싶기는 한데, 문제는 한쪽에서 이렇게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뭐 실직, 실업, 파산 이렇게 해서 쪽박을 차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인데, 네. 물론 뭐 이런 일들 뭐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금 계속 경험을 했잖아요. IMF 때, 그리고 국제금융위기 때 다 일어난 현상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때와 좀 차이가 있다면, 이런 현상이 보다 좀 전면적이고 어허.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는 그 속도도 훨씬 그때보다는 빠른 것 같아요, 지금. 네. 그 말씀은 결국 있는 사람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없는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그 양상이 전면적이고 빠르고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여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돈 어떻게 쓰고 있나, 일단 이걸 보면요. 먼저 지금 뭐 해외여행 못 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명품, 그리고 이제 슈퍼카 이런 사치품을 지금 왕창 사들이고 있는데, 아하. 최근에 이제 뉴스원이 인용한 금감원 자료를 보니까요. 명품 뭐 3대장이라고 하죠. 뭐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이거 한국 법인이 작년에 얼마나 지금 매출을 올렸을까? 네. 보니까 합쳐서 2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걸, LG전자보다 더 2배네요. 이걸 나눠서 보면요. 루이비통 코리아 같은 경우에 매출이 작년에 1조 468억. 우와. 영업이익은 3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에르메스 코리아는 보니까 영업이익 뭐 16% 정도 증가했다고 하고요. 샤넬 코리아는 매출은 좀 떨어졌는데 영업이익은 또 34%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엄청난 실적이냐면요. 작년에 코로나 터지면서 해외 여행길이 막혔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면세점 실적이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만큼의 매출을 올렸다는 거거든요. 그 세금 얘기는, 다 내고 비싸게 산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면세점 감소분을 뛰어넘을 만큼 돈 좀 있는 분들이 국내에서 엄청나게 사들였다, 어허.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예. 이런 현상이 지금 명품뿐만 아니라 고가 수입자, 특히 슈퍼카 시장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역시 그 뉴스원이 인용 보도한 한국 수입 자동차 협회 자료를 보면요. 지난해 1억 원 이상 되는 고가 수입자 판매가 2019년에 비해서 48% 증가해서 총 43,158대가 팔렸다고 하고요. 어허. 특히 그 슈퍼카라고 불리는 그런 차들 있잖아요. 이게 네. 또 아주 잘 팔렸는데, 포르쉐 같은 경우는 보니까 코로나가 휩쓴 작년에 7,779대가 팔렸다고 해요. 어허.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인 전년보다 3,500대나 더 팔린 건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 벤틀리, 뭐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같은 이런 차들도 훨씬 잘 팔렸다고 하고, 이런 흐름이 지금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올 들어서도 지금 1분기 수입차 판매량을 보면 7만 대나 됩니다. 그래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초고가 명품 시장 그리고 슈퍼카 시장이 활황이라는 건 그만큼 가진 사람들이 코로나 이 기간 동안에 더 부자가 됐고 자산이 더 불어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 분석도 가능한데요. 흔히 네. 이제 돈이 돈을 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보면은 그 코로나 터진 작년 한 해는 이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정말 드라마틱하게 보여준 그런 한 해였거든요. 근데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코로나 터져서 작년에 실물 경제는 박살이 났는데 예. 주식 시장은 사상 최고였잖아요. 그랬죠. 뭐 코스피 지수 3,000 그냥 쉽게 넘어가고요. 그러면서 원래 갖고 있던 현금 자산에다가 저금리로 또 융통한 자금 이걸 이용해서 주식 투자해서 대박난 슈퍼개미 뭐 한둘이 아니었고요. 예. 실제로 이렇게 해서 몇 달 만에 떼돈 번 슈퍼개미 한 분을 그때 이제 스트레이트 인터뷰에서 만났죠. 스트레이트에서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돈 번 거 이거 다 시중에 돈이 엄청나게 풀렸기다. 그 덕 본 거다. 이렇게 어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초저금리로 돈이 왕창 풀렸는데 이 혜택을 주로 부자들이 가져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죠. 저금리 기회라는 거 이거 누가 이용할 수 있습니까? 서민은 사실 꿈도 못 꿉니다. 왜냐하면 당장 코로나 사태 터져서 하루하루 생계가 지금 시급한 분들이 무슨 투자를 생각할 그럴 여유가 없잖아요. 아니 근데 코로나 동안에 국가가 돈을 푼 거는 없는 분들 서민들 그렇죠. 살리겠다 푼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혜택이 부자들한테 돌아갔다는 얘기고 예. 결국 여기에다가 그래서 이제 결국 오히려 어느 정도 있는 분들 그리고 많이 가진 분들일수록 훨씬 돈을 더 많이 벌어갔다. 뭐 이런 얘기가 가능하고요. 또 예. 작년에 또 부동산 가격까지 폭등을 해서 아파트 물론이고 뭐 상가 빌딩이 다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시국에 현금 부자는 투자해서 떼돈 벌고 아하. 부동산 부자는 가만히 앉아서도 또 내 돈을 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뭐 지금 뭐 들으시면서 분노의 문자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5300님은요, 경기는 좋아졌다고 하는데 피부로 와닿지도 않고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인가 합니다. 오늘은 손님은 못 보고 손가락만 빨다가 퇴근 중입니다. 자영업자이신가 봐요. 네. 이렇게 한쪽에서는 정말 재산을 점점 더 크게 늘리고 명품 사고 슈퍼카 사고 이런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이 생계의 위기, 극단적 상황 이런 데까지 내몰리는 분들이 꽤 또 많이 나오고 계시잖아요. 예, 형편 어려운 분들 얘기는 뭐 그리고 작년에 얼마나 이분들이 심각하게 타격을 입었고 지금도 위기에 처해 있는지는 제가 뭐 구체적인 사례를 사실 설명드리지 않아도 예.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다들 알고 계시죠. 예, 멀쩡한 가게 하루아침에 문 닫는 거 많이 보셨을 거고 네. 멀쩡하게 회사 다니다가 갑자기 잘리거나 쫓겨나고 뭐 또 아니면 뭐 무급휴직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 못 벌게 되고 그래서 여행업에서 결국은 다 그렇게 되셨죠. 예, 알바 뛰고 이런 모습들 다들 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행업계, 특히 항공업계 그리고 뭐 소규모 자영업자들 어떻게 됐는지 다 보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정부에서 뭐 지원책도 여러 가지 펼쳤습니다만 지금도 보면 자영업자 매출 회복 아직 더딥니다. 그리고 여행업계 이런 데는 뭐 1년째 지금 장기 휴업 중이고. 그러니까요. 게다가 지금 고용이 특히 문제인데 이게 지금 해고 무급휴직 당한 분들이 크게 늘어가지고 일자리가 좀 많이 줄었고요. 예. 그러면서 아예 지금 집안이 망해버린 분들도 크게 늘었는데 단적인 예로 작년에 개인 파산 신청자 가운데 절반이 실직 때문에 파산 신청을 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개인 파산이라는 건 사업 실패 이 원인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작년에는 실직 때문에 개인 파산 신청한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정리를 하자면 코로나 이전부터 원래 힘들었던 분들은 아예 바닥까지 지금 내려앉아 버렸고 정상적으로 사업도 하고 정상적으로 월급 받으면서 우리 사회에서 그럭저럭 먹고 살만하다 이런 분들조차도 하루아침에 망해서 지금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추락한 사례가 지금 많거든요. 네. 여기에 지금 뭐 부동산 가격까지 또 크게 올라 버리니까 내가 뭐 소득이 크게 줄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지금 벼락거지 뭐 이렇게들 표현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표현 많이 쓰시죠. 예. 그래서 결국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코로나 위기가 기회가 돼서 오히려 떼돈을 번 부자들을 보면서 이게 뭐 얼마나 큰 그 상대적 박탈감 이런 걸 느끼시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더 가슴 아픈 게 이게 그 어른들에게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거잖아요. 교육에 있어서 불평등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들립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코로나 사태 이후에 공교육이 사실상 지금 멈췄다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온라인 수업만 하고요. 예. 예. 올해는 뭐 작년보다는 좀 나아졌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일단 그 지난주에 나온 심층 분석 결과가 하나 있어서 그걸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발표한 코로나19 학력 격차 실태를 보면요.
한마디로 그 학력 양극화 그리고 학력 저하 현상이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먼저 이 실태 조사는 그 8개 광역시도 중학교 560개 그리고 고등학교 413개 교회에서 중학교 2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의 국영수 과목 학업 성취도 주요 과목의 학업 성취도 결과를 뽑아서 지금 산출을 한 건데요. 네. 여기 분석 결과를 보면요.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게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지역과 상관없이 전 지역에서 중위권 학생 비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나눠서 보면요. 중학생의 경우는 코로나 1년 거치면서 중위권이 줄고 상위권과 하위권 학생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는 학력 양극화가 심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야말로 그러니까 양극화네요. 중위권이 일부는 상위권으로 가고 일부는 하위권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니까요. 이렇게 분산이 됐다는 거니까. 이거를 그냥 좀 쉽게 그냥 정말 예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뭐 아주 잘하지도 못하고 공부를 아주 못하지도 않으면서 그럭저럭 중위권에서 공부를 학교 수업을 따라가던 그런 친구가 있다고 쳐요. 네. 근데 이런 친구들 가운데 집에 돈도 좀 있고 부모가 좀 잘 돌보고 살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은 예. 코로나로 학교 못 가고 온라인 수업 하는 게 오히려 기회가 돼서 과외도 많이 받고 뭐 이러면서 성적이 올라간 반면에 원래 정상적으로 학교 다닐 때는 그럭저럭 따라가던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아이들 중에서도 상당수는 학교 못 가게 되면서 성적이 급락해서 하위권으로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학교 밖에는 공부할 데가 없으니까 그렇죠. 사교육 못 갔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 고등학교 조사 결과는 중학교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고등학교 조사 결과는 중위권, 상위권이 다 줄었고요. 네. 그리고 하위권이 5.7%포인트나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코로나 이후에 전체적으로 학력 저하가 나타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원래 공부 좀 하던 애들하고 그럭저럭 하던 애들 상당수가 성적이 다 떨어졌다. 전체적으로는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고등학교 전체 통계고요. 네. 개별 사례를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개별 사례를 보면요. 어떤 사례들이 있냐면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아까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양극화 현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서울 강남구에 있는 A라는 고등학교가 있어요. 여기에 애들 수학 성적을 한번 봤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상위권 학생 수학 성적 상위권 학생 비율이 2019년에는 24.5%였는데 이게 작년에는 오히려 57.5%로 급증을 했어요. 서울 강남구 학생들이 강남이요. 예. 반면에요. 도봉구에 있는 한 학교에서는 2019년에 수학 성적 상위권 학생이 42.8%나 됐는데 작년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2020년에 33.6%로 상위권 학생 비율이 확 줄었습니다. 아이고. 대신에 하위권 학생 비율은 원래 9.9%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게 32.5%로 하위권 학생이 급증을 했어요. 도봉구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듣고 나면 뭐 짐작하실 건데 사교육이 좀 활발한 지역 있잖아요. 예. 이런 데는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공교육 마비된 게 오히려 더 기회가 돼가지고 성적 좋은 아이들이 늘어났다. 뭐 이런 분석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자료를 내놓은 단체에서도 뭐라고 이걸 설명을 했냐면 이런 사례들만 딱 봐도 재난의 결과라는 거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오히려 재난으로 인해서 있는 사람들은 더 가지게 되고 자기 자녀들도 더 공부를 잘하게 되고 학교 성적까지도. 성적까지도. 그런데 없는 집은 더더욱 가난해지고 아이들마저도 성적이 떨어진다는 너무 가슴 아프고 답답하고 화나는 일인데 어떻게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참 답답한 문제인데요. 일단 이게 사회가 양극화되고 뭐 소득이 양극화되고 자산이 양극화되고 심지어 교육이란 거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기회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학력까지 이렇게 양극화가 돼버리면 이거는 정말 제대로 된 사회가 아니잖아요. 이 신분제 사회가 되어버리잖아요. 이거는 정말 자본주의도 아니고 전근대적인 봉건주의 사회가 되는 건데요. 게다가 그렇다면. 이게 지금 장기적으로는 아주 엄청난 사회 불안 요소가 될 겁니다. 그럼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런 격차, 양극화, 불평등은 줄이고 해소해 나가야 하는데 일단 정부의 역할, 그중에서도 재정 투입을 위한 해결책이 가장 실질적이고 중요한 해법이란 건 우리 모두가 알잖아요. 그것밖에 없죠. 일단은. 그것밖에 사실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문제 나오면 또 뭐 재정 건전성 뭐 이런 반박이 나올 거고 국가 부채 비율 얘기 나오죠.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지금 보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중산층이 너무나 많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이들 학력 격차 이런 문제까지 해결하려면 정부가 지금 나서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돈을 써야 되거든요. 돈. 다른 게 아니고 돈을 써야 돼요. 그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금을 안 늘린 상태에서 돈만 더 쓰게 되면 나라 재정이 흔들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정부도 그리고 정치권도 이제 좀 솔직해져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지금 나라 돈을 지금보다는 더 많이 써야 하는 건 분명한데 그렇다고 뭐 나라 국간이 뭐 하수분도 아니고 어디서 그 많은 돈을 충당을 하겠습니까? 솔직히 세금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코로나로 돈 많이 번 사람들한테 세금 좀 더 걷어야 한다는 건 이 시기에 당연히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지금 이 얘기하고 나면 아마 댓글에 너도 사회주의자냐 뭐 이런 글 올라올지 모르겠는데요. 빨갱이냐 뭐 이런 얘기. 이런 얘기 또 나올지 모르겠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국제통화기금 IMF 있잖아요. 네. 지난달에 뭐라고 밝혔냐면 막대한 코로나19 대응 비용 마련하기 위해서 각 나라 정부가 부자들의 소득이나 재산에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걸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네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자들한테 세금 더 걷어서 빈곤층, 취약계층 지원에 쓰라고 아예 대놓고 강조를 했거든요. 네네. IMF가 무슨 사회주의, 공산주의 지향하는 거 아니잖아요. 절대로 아니죠. 네, 그런데에서도 이런 보고서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마무리를 줘야 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 조성 기자에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예.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